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호 분야 실무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다소 우리랑은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나랑은 상관없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법은 생각보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일하다 생긴 사고로 우리 회사 사장님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법 조항 하나하나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호 분야 업무 중 어떤 상황에 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책임을 피하고 실제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단순히 하지 마세요, 법 위반입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걸 조심해야 하고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안전을 지키는 일인지 같이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이번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현장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지켜내는 실천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둘째, 신호 업무 중 중대재해에 적용되는 시설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셋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중대재해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넷째, 신호 1사업소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보통 줄여서 중대재해처벌법 혹은 중처법이라고 흔히들 부릅니다. 이 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유해한 제조물을 다루는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사업주, 경영책임자 또는 법인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기존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 아래에서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처벌 대상은 더 넓고 책임은 더 무겁고 CEO까지 직접 책임을 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 일어난 중대한 사고에 대해 회사 대표가 몰랐다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만든 법입니다. 즉, 종사자의 안전을 단순히 조심하라는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얼마나 실질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법이라는 거죠.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교통공사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서 우리 사업장 내에서 직원, 외주업체, 공사업체 종사자 등 근무 중인 사람에게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또는 6개월 이상 치료를 요구하는 동일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이런 경우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를 요구하는 부상자 10명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가 바로 중대시민재해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직원, 외주업체, 공사업체 등, 즉 우리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한 재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호 업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는 신호 분야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중대시민재해의 정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시민에게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용시설이란 어떤 걸 뜻할까요? 법에서는 철교, 터널, 그리고 지하철 역사 등을 공중이용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장소에서 시민이 사망하거나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건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 신호설비는 이 중대시민재해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겉보기엔 단순한 설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만약 신호설비의 결함이 시민피해로 이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호설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지 법률적 해석,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막 시행되던 시기 서울교통공사는
법무법인 대류가주의 법률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매우 중요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터널 안에 설치된 각종 신호설비는 제조물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즉, 신호설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는 해석입니다. 만약 신호설비의 결함으로 인해 열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로 시민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가 생긴다면 중대시민재해로 간주되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신호설비는 단순한 기계장치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책임 설비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 업무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명확히 받는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점, 그리고 중대재해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적용 범위는 넓어졌고 처벌 수준도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의무의 내용이 다릅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의 관리감독자와 종사자에게 이런 조치를 하세요 라는 조치 의무를 요구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CEO에게 조직적으로 안전보건이 확보되도록 시스템을 갖추세요 라는 확보 의무를 요구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교육의 핵심인 중대재해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는 언제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사고 이전에 어떤 준비를 했는가, 무엇을 실제로 이행했는가입니다. 안전보건 확보와 조치 의무는 형식적으로 보면 단순한 서류 작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그 서류가 단순히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그 내용이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되었고 근거 자료로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국 실효성 있는 조치가 있었는지가 책임 완화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 이행이라는 건 결코 경영 책임자 혼자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쌓여야만 그 조치가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장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조직 전체의 대응 능력을 결정짓는 핵심이 되며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실 겁니다. 우리 신호일 사업소는 어떤 방식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까? 지금부터는 신호일 사업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항과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실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실천해 주셔야 할 내용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야 하는 생활 속 안전 습관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호일 사업소에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항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장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점검 항목은 중대산업재해 관련 12개 항목, 중대시민재해 관련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사업소가 이 모든 항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하고 기록합니다. 특히 요즘은 신호공사 건수가 매우 많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도급 용역 위탁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수준 평가도 보다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기준으로 신호공사는 총 23건이며 이 모든 공사에 대해 신호공사팀의 발주자가 공사 착수 전 중대산업재해 최초 평가를 다음의 항목에 맞춰 실시하며 중대시민재해 최초 평가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한 후 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또한 상하반기 1회씩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연 1회에 걸쳐 중대시민재해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술본부에서는 각 부서의 부서장을 안전매니저로 지정해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호일 사업소의 경우 신호일 사업소장님께서 안전매니저로 지정되어 직접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이끌고 계십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주 1회 회의를 운영하고 있고 이 회의에서는 사업소 내에서 진행 중인 중대재해 예방활동의 경과, 현장에서 실제로 식별된 위험 요소,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서로 공유 및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 안전점검과 안전지도 활동도 정기적으로 병행하고 있으며 단순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치와 후속 관리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신호1 사업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하여 연간 과제로 실행과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추진 중인 과제는 총 21건이며 중대재해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호1 사업소의 주요 중점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대시민재해와 직결되어 있는 신호설비 개량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후 전선로 개량 공사가 현재 신정차량기지, 수서차량기지, 4호선 남태령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호선 ATO 단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도 추진 중인데요. 2호선 구간 내 ATO 물품 구매 및 설치 공사, 그리고 기존 ATS 철거 공사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노후 선로 전환기 개량 공사 역시 올해 진행될 예정인데요. 2호선 군자기지, 성수역, 3호선 약수역, 압구정역, 수서역, 4호선 불암산역, 한성대 입구역, 서울역이 대상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개량 사업도 중점 사업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개량 사업들은 모두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비 사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신호1 사업소의 중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어보건과에서는 각 관리소로 직접 방문하여 사무실, 창고, 신호기계실, 신호취급실 등 관내 주요 장소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조책임자이신 부관리소장님을 중심으로 작업장 안전교육도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선로 전환기 협착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사례가 있었죠. 이를 계기로 협착방지용 장갑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발생한 위험을 개선과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대응도 중요한 중점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운전 취급 교육은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으며 신호 취급실 찾아가는 교육은 여러분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실제 취급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점 사업의 일환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신호1 사업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꼭 실천해 주셔야 할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중대시민재해와 직결되는 신호 주요 설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한번 점검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검 자체도 철저히, 점검 기록도 꼼꼼하게 등록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고장 조치나 보수 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사진을 반드시 확보해 주시고 그에 따라 작업 보고를 작성하여 업무 일지에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남긴 기록은 단지 보고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중대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만약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점검 기록과 사진 자료는 CEO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다 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여러분이 남긴 점검 기록이라는 거죠. 둘째, 작업 절차와 신호원 안전수칙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인 TBM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기록해야 할 내용은 공통 내용인 신호원 안전수칙을 바탕으로 관리소 특색에 맞는 추가 내용과 당일 작업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새로운 공종의 위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TBM과 함께 수시 위험성 평가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선로 출입 절차와 수신호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여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로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직장 동료의 생명이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부끄럽거나 창피함은 잠시 넣어두시고 큰 소리로 지적 확인 환호 및 열차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즉시 보고하고 공유하셔야 합니다. 작업 중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나 넘어짐, 끼임, 추락 등 사고 위험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당 관리소의 관리감독자인 관리소장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 요소 보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작업 중지권 행사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건 위험하다,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면 사고가 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면 여러분은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자 책임 있는 대응입니다. 또한 발견한 위험 요소는
동료들과 공유하고 타 부서나 전사 공유가 필요할 경우 모바일 오피스 이지스 신고를 활용해 신속히 조치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보고와 공유는 한 사람의 안전을 넘어 현장 전체의 중대재해를 막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넷째, 안전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안전용품도 규정에 맞게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의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와 착용 상태까지 서로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모터끈이 제대로 잠겼는지, 절연장갑이나 안전화 상태가 양호한지, 작업 특성에 맞는 보호구가 누락된 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또한 화기 취급 작업 시에는 방염포와 불티 방지막 등의 안전용품을 반드시 규정에 맞게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 챙기기가 아니라 화재와 같은 중대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예방활동입니다. 다섯째, 외부 작업자 입회 시 안전관리에 적극 임해주셔야 합니다. 현장 안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외부 작업 입회 시의 안전관리입니다. 경보수 작업 시 관리소 직원이 입회하고 있는 실정에 규정이 명확히 정비되지 않아 현장 안전에 빈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외부 작업자가 작업할 경우에는 먼저 작업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주시고 고소작업, 화기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작업 시 역장 등 역내 책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공사감독일지 양식에 따라 교육 내용을 기록하고 작업자의 서명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책임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위험성 평가에 적극 참여하고 개선 의견도 아낌없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말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을 새롭게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목적과 실시 방법이 해당 매뉴얼에 상세히 담겨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험성 평가는 일부 담당자만의 업무가 아니라 모든 직원이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참여하라니까 한다는 자세보다는 현장의 실제 위험 요소를 고민해보고 함께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느끼신 안전 개선 아이디어가 있다면 메트로넷 안전환경 니어미스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내용은 관리소 및 사업소 차원에서 검토되어 공식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안 하나하나가 곧 중대재해 예방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교육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매월 1회 2시간 실시해야 하는 법정 필수 교육입니다. 교육 시간에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자료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직접 찾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종 장애 사례와 사고 사례 교육은 실제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안전 교육이 실시될 경우에는 교육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 서무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교육 실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전교육 프로그램인 안전파수꾼 교육, 인적안전 아카데미 등도 지속 운영 중이니 참여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곧 중대재해 예방의 큰 밑거름이 됩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오늘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중대재해를 막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중대재해 제로 신호1 사업소가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